가게 문을 닫고 제주도로 이사한 그날, 나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됐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겁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바다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며 시작하는 여유로운 아침. 은퇴라는 말이 현실이 되면 그렇게 낭만적인 삶이 펼쳐질 줄 알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낭만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일을 멈추고 나니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드러냈고 고정 수입 없이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불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제주로 이주한 60대 초반의 한 남성은 30년간 운영하던 제과점을 정리하고 이젠 나도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에 섬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좋았다고 합니다. 관광객들과 나누는 대화, 바닷바람, 이웃과의 소소한 농사까지. 하지만 그 평온함은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생각보다 높은 물가, 자동차 유지비, 건강검진과 약값까지. 무엇보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듯한 허무감이 점점 커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통장은 영원이 되었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5060대가 은퇴라는 길목 앞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 삶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3가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은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후 바로 귀촌한 58세 여성 김선희 씨입니다. 김 씨는 서울에서 35년간 교직에 몸담았고 퇴직금을 포함해 약 3억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연 속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오랜 꿈을 실현하고자 전북 진안으로 귀촌했습니다. 땅을 사서 직접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시작한 시골 생활.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수리비, 농기계 구입, 지역 적응을 위한 비용, 의료 접근성의 불편함 등으로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생겼다는 겁니다. 김 씨는 2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고 지금은 주 3일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은퇴 후 삶은 돈보다도 리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은퇴한 61세 남성 정영수 씨입니다. 정 씨는 은퇴 전부터 주식과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려왔고 자신을 파이어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장기 하락장과 자녀의 유학비, 부모님의 간병비 등으로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적 여유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 씨는 3년 만에 본인의 자산 일부를 매도하고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수동적 수익 구조예요. 나 없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없으면 진짜 은퇴는 어렵습니다. 정 씨는 지금 소형 전기차를 개조해 소규모 이동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지만 최소한의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공감 콘텐츠를 제작하며 새로운 커리어를 연 63세 여성 최정화 씨입니다. 최 씨는 은퇴 직전까지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그녀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정화의 따뜻한 이야기라는 채널은 5070대 여성층을 겨냥한 공감형 영상으로 입소문을 탔고 구독자는 현재 15만 명. 월 수입은 많게는 3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최 씨는 처음엔 돈보다는 재미로 시작했어요. 근데 매달 수익이 생기고 구독자들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커리어를 만드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3가지 사례는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했지만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전환의 시기라는 것. 그리고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관계, 리듬, 수입 구조 모두가 다시 설계되어야 하는 새로운 삶의 단계라는 것이에요.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부부 기준 25만 300만 원 이상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100만 원 전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퇴직금도 510년이면 소진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23일 일하는 파트타임 직업, 본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강의나 콘텐츠 제작, 초기 비용이 적은 온라인 사업이나 블로그, 유튜브 수익 모델, 작지만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부업 구조. 이러한 시스템을 은퇴 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관계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서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도 은퇴 이후 삶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은퇴 멈춤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엔진을 다시 켜는 시점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불안하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준비한 사람에게 은퇴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하셨지만 다시 삶의 방향을 잡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들은 이 이야기들이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챕터는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왜 우리는 항상 불안에 휘말리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돈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불안감의 본질은 사실 단순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불안정한 감정과 생활 변화는 뇌의 생리학적, 심리학적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은퇴 후 불안감이 커지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와 심리학적 접근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불안감의 원인. 은퇴를 하면 무엇보다도 일상의 리듬이 완전히 변화합니다. 직장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성취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모든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목표를 달성하거나 즐거운 일을 할 때 분비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성취감이나 보상을 느끼면서 도파민이 분비되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런 일상의 도전과 보상이 사라지면서 도파민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 우울감이나 불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연결을 중시합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가 사라지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 또한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타인과의 연결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은퇴 후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화되면 옥시토신 분비도 줄어들고 이는 다시 불안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법. 그렇다면 은퇴 후의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연구와 심리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뇌는 다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목표 설정은 개인의 성취감을 높여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사라진다고 해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 사회활동,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과 신체적 활동. 운동은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불안감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의 자유를 재구성하기. 은퇴 후 시간에 대한 불안감은 종종 큰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살아왔기에 갑작스러운 자유시간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산책이나 독서 시간을 갖는 등 규칙적인 일상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 챙김 MINDFULNESS 훈련. 은퇴 후 불안감을 다루는 데 중요한 점은 심리적 유연성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불안을 느낀다면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해 불안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결론. 은퇴 후의 불안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뇌와 신체가 경험하는 변화들이 불안감을 야기하며 이는 생활 리듬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단절, 그리고 목표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 이 불안은 우리가 적절한 대처 방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운동과 마음 챙김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불안감은 불가피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